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성모학과 유지령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이 아깝지 않게 열심히 발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눈을 지키는 지혜, 녹내장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녹내장 전반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진료실에서 보면 환자분들이 녹내장이라는 병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나는 다른 불편 때문에 왔는데 녹내장이 우연히 발견돼서 이거 내 진단이 맞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치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아지는 느낌은 전혀 없어서 이거 제대로 치료하고 있나? 또 이렇게 의구심이 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의문 그리고 궁금증들을 오늘 제가 강의를 통해 시원하게 답을 얻어갈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설명드리는 순서는 처음에 이제 녹내장이 어떤 것인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녹내장을 어떻게 진단하는지, 또 치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활 속에서 내가 어떻게 관리를 또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내장이 뭔가요? 라고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여쭤보시면 제일 이제 많이들 하시는 말씀들이 안압이 높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사실 녹내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신경입니다. 시신경이 높은 안압이든 시신경 주변 혈류 장애든 어쨌든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시신경이 손상이 돼서 시야가 좁아지는 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기에 이르면 이제 시야가 많이 좁아져서 시력까지도 떨어질 수 있고, 실명도 가능한 병이고, 또 실명을 일으키는 질환 중에 흔한 병, 그러니까 순위로 따지면 두 번째로 흔한 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녹내장입니다 라고 하면 다들 그럼 백내장이랑은 뭐가 달라요? 이렇게 또 여쭤보십니다. 많은 분들이 백내장, 녹내장 이름도 비슷하기 때문에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백내장은 이제 눈 앞에 있는 수정체가 뿌옇게 변하는 노화 질환이고, 여기 사진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변한 거 보이시죠? 이게 백내장이고요. 녹내장은 눈 가장 뒤쪽에 이 시신경이 손상되는 병이기 때문에 이름은 비슷해도 앞에 백내장과 녹내장은 전혀 다른 병이 되겠습니다. 녹내장이 아까 시야가 좁아지는 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야 변화라는 것은 보통 초기, 중기까지는 환자분들이 증상을 전혀 못 느낍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정상이 이렇게 보인다고 했을 때 초기에서는 이렇게 갈매기 쪽만 약간 흐릿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게 시야 결손이 됐는지 안 됐는지조차 판단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말기가 되어야만 시야가 좁아짐을 느끼고, 그래서 이미 증상이 생겼을 때 이미 좀 침침하다, 주변이 너무 어둡다라고 생각이 드셔서 병원에 오셨을 때는 상당히 진행된 녹내장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녹내장이 진행되면 아까 신경이 손상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신경이 손상이 되면 대비 강도가 저하되고 시야가 결손되고, 또 더 이제 심하게 되면 시력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녹내장에서는 아까 초기, 중기 증상을 못 느낄 때가 많다고 했는데, 녹내장에서도 증상이 있는 녹내장이 있습니다. 바로 갑자기 안압이 급격히 올라가는 폐쇄강 녹내장에서는 이런 전형적인 충혈, 통증, 흐리게 보임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첫 번째 퀴즈가 나갈 건데요. 여기 사진에서 이 두 개, 그리고 이 두 개 차이점을 아실 것 같은 분들 계십니까? 손 들어주세요. 네. 시야 좁아진다. 네. 맞아요. 이렇게 대비 강도가 저하된다는 것들은 시야가 좁아진다는 거라기보다는 이 같은 것들이 이렇게 겹쳐 있을 때 이 경계를 내가 정확히 판단할 수가 없는 걸 대비 강도 저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김 같은 거, 단무지 같은 게 겹겹이 쌓여 있을 때 내가 이제 젓가락질 할 때 제대로 못 짚는다든지, 그리고 계단을 내려갈 때 계단을 좀 헛디는다든지 이런 것들, 이런 증상이 대비 강도 저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시야 결손인데, 아까도 제가 미리 설명을 드렸지만
시야결손은 대부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녹내장이라는 병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병이고 서서히 진행하기 때문에 내가 잘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많고, 그리고 양눈이 비대칭이면 한쪽 눈이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눈은 또 두 눈이기 때문에 눈을 계속 굴려가면서 우리가 보면 시야결손은 어느 정도 보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대부분 다 주변부가 먼저 나가기 때문에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간혹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은 본인의 시야결손이 이렇게 그려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쪽 눈을 가리고 이쪽 부분이 좀 가려 보이더라 라고 하시면 시야검사가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신경이 약하면 대비 강도가 저하되고 시야가 시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거꾸로 내가 좀 시력이 좀 침침하고 시야가 좀 좁아지는 것 같다 하는 병이 다 시신경이 손상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안압이 높으면 아까 안통이 있고 충혈이 될 수 있고 흐리게 보일 수 있다고 했지만, 환자분들이 대부분 충혈이 있거나 흐리게 보일 때 다 안압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증상만으로는 녹내장을 진단하기는 아주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퀴즈입니다. 눈이 뻐근하게 아픈데 이게 안압이 높아서 그럴까요? 네, 하얀색 모자 쓰시는 분.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머리 아프다. 네. 다른 생각이 있으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눈이 뻐근하게 아픈 경우에는 제일 흔한 원인이 피로, 건조증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제 증상으로만은 녹내장을 진단하기 아주 어렵다는 것을 거듭 강조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녹내장에 대해서 녹내장이 어떤 병인지, 그리고 증상은 어떤지 그까지 이제 알아봤고, 이제 다음은 어떻게 하면 이제 왜 녹내장이 발생하는지, 그게 또 중요하니까 그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의 가장 큰 위험 요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도 안압, 이제 높은 안압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막연히 잘 알고 있을 건데, 이 안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안압은 높은 안압인데 어떻게 높으냐, 시신경이 버티기 어려운 높은 안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정상 시신경이 이렇게 보이면 안압이 높으면 시신경 태가 소실이 되면서 이 안에 있는 흰 태가 유도 항물이 훨씬 더 커지면서 녹내장이 진행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높은 안압이 또 어떤 거냐, 이게 또 중요한데, 우리가 보통은 정상인에서, 녹내장이 없는 정상인에서 정상 안압을 10에서 21mmmer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제 안압이 높을수록 녹내장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지만, 안압이 정상이어도 녹내장이 생기는 정상안압 녹내장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상안압 녹내장이 가장 흔한 타입이고, 그리고 안압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라서 마치 술이 센 사람은 소주 한 병을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지만, 약한 사람은 한 잔만 먹어도 취하듯이 시신경이 약한 분들은 안압이 정상 범위에 있어도 이렇게 녹내장이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녹내장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제가 안압이 많이 높나요? 이렇게 많이들 여쭤보는데, 안압이 정상 범위라도 녹내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녹내장 환자의 70% 이상이 정상안압 녹내장입니다. 이제 만약 아까도 제가 술로 비유를 했는데, 이제 평균 주량량 소주 반병이라고 생각했을 때 술이 약한 분들은 그 주량이 정상은 아니고 그것보다 더 작게 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압이 높으면 당연히 녹내장을 의심을 해야 하지만, 안압이 정상이어도 녹내장일 수 있다는 점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밖의 위험 인자들은 근시, 우리 이제 안경 끼시는 분들 근시가 있는데, 아시아에는 근시 환자가 많고 한 3-4배 정도의 발생 위험을 높인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녹내장 발생 위험이 늘어나는데, 보통 40세 이상에서는 평균 저희가 한 4% 정도 녹내장이
온다고 되어 있으면 80세 이상은 10%까지, 그러니까 100명 중에 10명은 이제 녹내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직계가족에 녹내장 환자가 있을 경우에 한 2~3배 정도 발생 위험이 올라가고, 그리고 그 외 시신경 혈류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자율신경계 혈액순환 장애나 고혈압, 당뇨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신다면 1년에 한 번씩은 꼭 녹내장 정기 검진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간혹 이제 녹내장을 노인들이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20대인데 벌써 녹내장이 생길 수 있나요? 이렇게 또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요즘 젊은 녹내장 환자분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고도분시 환자가 많고 또 라식, 라섹 이런 굴절 수술을 받으러 병원에 많이 오시기도 하고, 건강검진도 요즘 젊은 분들이 많이 받다 보니까 조기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서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젊다고 절대 안심할 수 없는 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그럼 왜 녹내장이 왜 나한테 생긴 거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내가 뭘 잘못해서 생기는 병은 절대 아닙니다. 생활습관병도 아니고, 그리고 또 특별한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누구는 생길 수 있고 누구는 안 생길 수도 있고, 어쨌든 자책하지 말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생기기 때문에 자책하지 말고 또 부정하지도 말고 빨리 받아들이고 이제 관리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이제 녹내장 종류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서 먼저 안압을 결정하는 요인을 먼저 설명드리면, 안압은 눈 안에 물이 흐르는데 이 눈 안에 흐르는 물을 방수라고 합니다. 이 방수의 압이 안압이에요. 그래서 방수는 보통 모양체에서 만들어져서 이 동공을 통해 나와가지고 섬유주라는 하수구를 통해 밖으로 나가게 되는 일련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의 흐름에 따라서 흐름과 생성, 유출에 따라서 방수의 압력이 안압이 결정이 되는데, 이 길에 문제가 생기는 원인과 양상에 따라 녹내장을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방수 유출 기능이 저하된 원인이 분명히 없다, 뭔가 불분명하다, 원인이 없다 하는 경우를 우리가 원발, 1차 녹내장이라고 하고, 뭔가 분명히 그 길에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있다 하는 경우는 2차성 녹내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빠져나가는 길이 막힌 경우를 폐쇄각이라고 하고, 길은 열려있는데 그 길이 기능이 좀 시험찮아서 안압이 오르거나 하는 경우를 기반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압이 급격하게 오르는 경우 급성, 그리고 천천히 올라서 천천히 진행하는 경우를 만성이라고 하고, 이런 경우들이 다양하게 조합돼서도 발병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흔한 타입은 이유가 없는 길이 열려있는 녹내장, 원발 개방각 녹내장이 제일 흔한 타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까 녹내장 증상에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 급성 폐쇄각 녹내장이 있습니다. 방수가 지나가는 길이 갑자기 막히면서 단시간에 급격히 안압이 올라서 그에 따른 증상, 통증, 출혈, 그리고 흐리게 보이는 그런 녹내장이고요. 특히 어두운 곳을 오래 이렇게 숙이고 일을 하시거나 긴장하거나 화투 치시거나 폰을 오래 보신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에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럴 때는 두통도 심하게 오기 때문에 되게 머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응급실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빨리 안압을 낮춰주는 것이 급성이기 때문에 먹는 약, 주사 제제로 안압을 급격하게 빨리 낮추고요. 먹는 약으로 이제 안압이 좀 안정이 돼서 레이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이렇게 방수가 빠져나가는 길을 열어주는 레이저 홍치 절개술을 시행해서 안압을 낮춥니다. 대개는 레이저로 다 해소가 많이 되는데, 대부분 간혹 이제 레이저로도 안 되시는 분들은 수술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 폐쇄각 녹내장의 케이스를 좀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길이 막혀가지고 각이 막혀 있는데 레이저를 했더니 여기 각이 이렇게 열리는 레이저로 해소가 된 상황이 있고,
그리고 이거는 백내장 때문에 또 각이 좁아져서 안압이 갑자기 올라가서 백내장 수술을 했더니 폐쇄각 녹내장이 해소된 케이스를 볼 수 있습니다. 간혹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백내장 오래 두면 녹내장으로 가더라.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겠는데 바로 그런 케이스가 이 급성 폐쇄각 녹내장에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나가는 길이 막히는 원인이 확실한 경우를 2차 녹내장이라고 했는데 이 2차 녹내장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망막이나 다른 질환으로 인해서 방수가 나가는 길이 이렇게 나쁜 혈관으로 막혔을 때 여기 혈관들 막 자라나는 거 보이시죠? 이런 경우 아니면 눈에 있으면 안 되는 염증이 생겨서 안압이 올라가는 흑등학년 녹내장 그리고 외상으로 인해서 피가 나서 이제 물이 빠져나가는 길이 막혔을 때도 이렇게 녹내장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녹내장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녹내장을 어떻게 진단하느냐를 알아볼 텐데요. 녹내장은 아까 안압에 의해서 시신경이 손상되는 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신경을 잘 살펴봐야 되고 시신경을 살펴보는 검사가 구조 검사가 있고 기능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가 얼마나 손상됐는지 그 손상된 데에서 기능은 또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각각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 검사로는 확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계속 이제 위험인자로 안압 말씀드렸는데 이제 녹내장 진단과 치료의 기본은 안압 검사입니다. 그래서 안압이 처음에 시작할 때 얼마나 높은지, 그러니까 약 쓰기 전 안압이 굉장히 또 중요하고 그리고 치료하고 있을 때 또 얼마나 안압이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치료 중에는 안압이 얼마나 또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지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약 치료 전에 안압이 많이 높을수록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하고 치료 후에도 안압이 많이 내려갈수록 치료 효과가 좋은 것이고 그리고 치료 중에 안압이 들쭉날쭉한 것보다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좋은 상황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안압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도 중요한 것이 각막 두께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몸무게라도 키가 크신 분이랑 작은 분의 비만도가 다른 것처럼 각막이 두꺼우면 안압이 높게 나오고 각막이 얇으면 낮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녹내장 처음에 진단할 때는 각막 두께를 체크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시신경을 보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신경 검사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검사가 있는데 이제 제가 들여다보는 검사 그리고 귓간부 단층처럼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확인하는 검사가 있고요. 그래서 각각 하나를 보시게 되면 이게 눈 안에 있는 시신경이고 이 위아래가 정상인데 시신경에서도 시신경 유두를 관찰하는 것과 이 시신경 유두를 구성하고 있는 망근막 신경섬유층을 확인하는 이 두 가지 검사가 굉장히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요즘은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있고 굉장히 유용한 검사가 이 귓간석 단층 촬영인데요. 이것은 방사선으로 이용하는 건 아니고 레이저로 눈 안에 시신경 유두를 정량적으로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께가 나오고 그리고 시신경 유두의 단면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구조가 얼마나 손상됐는지를 먼저 보고 이제 이 구조들이 손상된, 그러니까 남아있는 내 신경세포들이 얼마나 또 기능을 하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이제 시야검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검사, 우리 눈의 이 신경들이 얼마나 기능을 발휘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이제 시야검사인데 이 시야검사에서 이렇게 환자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검사가 시야검사인데요. 이 검사가 유일하게 이제 내 기능을 보여주는 검사이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되는 검사고 실제로 이렇게 녹내장을 진행하는 양상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퀴즈 나갑니다. 예전에 검사했는데 또 검사해야 하나요? 이래서 자주 하는 얘기거든요. 차 마시는 분. 네, 파란색 퀴즈. 맞습니다. 정기적으로. 네, 정기적으로 받아야 돼요. 그 이유는 이제 녹내장은 진행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비교를 해서 변화를 확인해야 됩니다. 약만 쓴다고 다가 아니라 약을 써도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더 나빠지면 치료 방향을 수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검사 시기는 환자분의 녹내장의 상태에 따라서 상황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은 6개월 아니면 1년 사이에 한 번씩 하게 되고요.
그래서 녹내장 치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시신경 손상이 더 진행되지 않도록 진행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좋아지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게 목적이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 녹내장 치료에서는 이 세 가지를 목표로 이제 모든 치료제가 나오고 있는데, 이 시신경 혈액 개선이나 시신경 보호 이 두 가지는 아직 입증된 치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치료가 다 안암 낮추는 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입증된 안암 낮추는 치료는 약물 치료, 레이저 치료, 수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환자분들이 좋아지지 않네, 어차피 좋아지지 않을 거면 왜 치료를 해야 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시신경 손상이 더 진행되지 않도록 느리게 진행하게 함으로써 살아있는 동안 녹내장으로 인해서 실명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치료의 목표이고, 대부분의 녹내장 환자분들은 치료를 잘 받으면 평생 동안 이렇게 실명하지 않고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과 나빠지게 이렇게 방관하는 것은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녹내장은 초기에 잘 꾸준히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환자분들이 그럼 안압을 얼마나 낮춰야 되냐라고 또 여쭤보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절대적인 수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안압도 다 다르고 또 녹내장이 진행하지 않는 적정 안압이 다 다르기 때문에 환자분의 시신경 시야 검사 결과에 따라서 대부분 보통은 한 20-30%의 안압 하강 목표로 시작을 하고요. 상황 따라 안압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가 이제 첫 번째 치료인데요. 가장 효율적이고 부작용이 적은 방법입니다. 녹내장에서 안압 낮추는 방법 중에 가장 효율적이고 부작용이 적은 방법이 안약입니다. 이렇게 안약이 많다는 것은 약마다 다 이제 성분이 다르고 효과도 다르고 부작용도 다르다는 얘기고, 그래서 어떤 약을 쓸 건지는 이제 환자분의 상태나 안압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주치의가 결정을 하게 되겠는데요. 또 밤에 한 번 넣는 안약은 정한 후 바로 자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고 이 밤에 넣어라 하는 약은 밤에 이제 야간에 안압 조절 능력이 좋아서 그렇게 개발된 약이기 때문에 밤에 넣는 것이 좋고, 환자분이 꼭 넣고 주무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을 매일 잘 지켜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또 퀴즈 나갑니다. 하루 2번 이제 넣으면 어떻게 넣으시는 게 제일 효율적일 것 같으신가요? 12시간 단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2번 넣으라는 거는 이제 약효가 12시간 효과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아침 7시에 쓰였으면 저녁 7시, 8시면 8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지켜주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차이 나는 것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거니까 그거에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고, 어쨌든 이제 제일 좋은 건 요즘 핸드폰 다 있으시니까 알람을 딱 맞춰 놓으시고 시간 잘 맞춰서 안약을 잘 쓰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녹내장 약은 한 번 쓰면 중독돼서 계속 써야 한다던데 라고 또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중독돼서 못 끊는 게 아니라 녹내장이 완치가 되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다가 녹내장의 진행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약을 안 써도 안압이 굉장히 낮으신 분들은 중간에 약을 끊어보기도 하지만, 어쨌든 녹내장이라는 병 자체가 이제 유지 목적이기 때문에 약을 계속 쓰셔야 되는 거고, 이제 환자분들이 또 제일 걱정하는 것이 안약의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부작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제일 흔한 게 충혈, 따가움, 그리고 또 어떤 약들은 이렇게 눈꺼풀이 붓거나 또 가렵거나, 그리고 눈에 넣었는데도 좀 졸리고 입마름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전신으로는 부경면 천식 등에 영향을 미치는 약들이기 때문에 정신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꼭 주치의에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눈꺼풀 변화를 또 유발하는 안약 제제가 있습니다. 눈 주변이 좀 다크서클이 진해지고 속눈썹이 길어지고,
눈꺼풀이 쏙 들어가는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안약들이 있는데요. 자, 어디가 다른지 한번 사진을 잘 보시고 차이를 아시겠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저기 보라색. 네, 오른쪽은 놓으시고 이쪽에는 왼쪽에 놓으세요. 여기요? 반장을 넣으신 것 같네요. 여기요? 예. 왼쪽 거는 이제 왼쪽 눈 아닙니까? 네, 왼쪽은 왼쪽 눈이 맞고 이쪽 사진에서는 이쪽 눈입니다. 네, 보시면 속눈썹이 이쪽만 좀 더 짙죠? 예, 예. 길이도 길고 예. 그리고 여기 쌍꺼풀도 훨씬 더 깊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 눈도 보면 여기에 있던 지방이 위축이 돼서 이렇게 안으로 눈이 쏙 들어가는 느낌이 드시는 거예요. 네, 잘 보셨고요. 그래서 이제 녹내장 약들은 이제 부작용들이 각각 다 있기 때문에 다들 걱정된다, 약 안 쓰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약을 끊으면 다 돌아오고 부작용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하실 건 없고, 중요한 거는 부작용은 내가 써보기 전까지는 생길지 안 생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써봐야 되고, 써서 내가 그 약이 안 맞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다른 약으로 변경해서 맞는 약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아까도 약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약제들이 있으니까 찾아가시면 되고 너무 부작용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압을 낮추는 첫 번째 방법이 약물, 안약이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제 다양한 방식의 레이저가 있는데 이 레이저 중에서도 제일 많이들 하는 두 가지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폐쇄관 녹내장, 갑자기 이제 안압이 올라가서 증상이 있는 녹내장에서는 홍채를 구멍을 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홍채 절개술이 있고요. 그리고 개방각, 그러니까 각은 열려 있는데 그 기능이 시원치 않아서 그 길을 좀 리모델링 해줘서 좀 물이 좀 잘 빠질 수 있게 도와주는 레이저가 섬유주 성형술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레이저를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세 번째 방법은 수술인데, 약물이나 레이저로 이제 안압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에 우리가 수술이라는 거를 이제 고려를 하게 되는데, 이제 수술에서는 섬유주 절제술, 방수 유출 장치 삽입술, 채소 침습 녹내장 수술, 이렇게 세 가지로 요즘은 분류를 할 수 있겠고요. 아까 지금도 계속 설명드리지만 수술로 안압을 낮추는 거지 녹내장을 좋게 해주는 완치하는 수술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각각을 보시면 섬유주 절제술은 섬유주가 여기 있는 건데 이거를 절개해서 방수가 이제 밖으로 나가는 길을 애초에 이제 절개로 만들어주는 거고, 이제 두 번째 방수 유출 장치 삽입술은 이런 아메드 밸브 같은 거를 이제 눈에다 넣어서 튜브가 안에 박히는 것들, 튜브를 통해서 밖으로 물이 빠져나가게끔 도와주는 수술이고, 요즘 이제 많이들 새로운 기술들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기존 전통의 이제 녹내장 수술들은 좀 굉장히 침습적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줄이면서 효과를 좀 유지하고자 하는 새로운 방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 병원에서는 아이스텐트나 베이스틴 같은 수술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내장 수술은 아까 녹내장을 좋게 해주는 수술은 아니고, 또 수술 받는다고 시력이 좋아지는 건 절대 또 아닙니다. 또 오히려 시력이 또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왜 수술을 하냐? 수술을 하는 이유는 안 하면 100% 나빠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거고요. 약으로 조절되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수술이 어쨌든 이 세 가지, 약물, 레이저, 수술, 이 세 가지로 인해서 수많은 환자분들이 실명 위기를 무사히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제일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이제 내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좋은 먹는 거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냐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건데,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면 일단 담배가 있습니다. 제가 외래에서 유일하게 금연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녹내장에서 이제 흡연은 무조건 안압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이제 이 담배에는 많은 발암 물질이 있기 때문에 전신적으로도 좋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연구에 의해서는 흡연 자체가 녹내장 치아 혈순을 2배 이상 빨리 진행시킨다라는 보고도 있기 때문에 중등도 이상의 녹내장 환자에서는 무조건
금연이 필수일 것 같습니다. 또 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음주와 녹내장의 관계는 좀 다소 복잡하고 또 일시적으로는 안압이 좀 떨어질 수 있지만 또 술이 깨면 또 안압이 또 상승하는 좀 병동성을 좀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또 과음하시게 되면 또 안약 넣는 것도 까먹고 이제 주무시게 되고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어쨌든 과도한 음주는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이제 커피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시중 커피 전문점에서 먹는 아메리카노에는 한 200ml 정도의 이제 카페인이 들어있는데 보통 카페인 100ml당 한 1 정도의 안압 상승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인이 높을수록, 농도가 높을수록, 그러니까 많이 마실수록 안압이 더 많이 올라갈 수가 있어서 하루 5잔 이상에 먹었을 때는 녹내장 발생률도 좀 높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녹내장인 분들도 5잔 이상 커피를 드시진 않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1~2잔까지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생각되고 하지만 이제 일시적으로 안압 상승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약 쓰고 안압이 얼마나 잘 유지가 되는지를 보러 오는 진료 직전에는 가능하면 이제 커피는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가 운동인데 당연히 이제 심장보다 머리가 아래로 가는 물구나무석이나 뭐 요가 자세 같은 거는 당연히 안압을 올릴 수가 있고 그리고 수영 자체는 너무 좋은 운동인데 수경이 눈에 딱 맞으면서 안압이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각을 올리는 이런 무거운 거 무대치는 운동 같은 것들은 이제 안압을 올릴 수가 있고요. 근데 안압을 올리는 게 이게 그때그때 잠깐 안압을 올리기 때문에 이제 녹내장에 영향을 미치려면 안압이 많이 그리고 길게 지속되어야 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그렇게 임상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 중계 녹내장 환자분들은 크게 운동에 있어서는 크게 구애받지 말고 그냥 전신적으로 좋은 혈액순환에 더 도움이 되니까 운동 많이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알아주시면 좋을 것이 우리 주무실 때 똑바로 눕는 것과 옆으로 눕는 것에서도 안압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눈이 한쪽에만 좀 심하게 와 있는 좀 비대칭이 심한 녹내장이다 라고 하시면 녹내장이 없는 쪽으로 누우시는 게 훨씬 좋으실 것 같고요. 아래로 눌리는 눈의 안압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바로 눕거나 아니면 녹내장이 없는 쪽으로 눕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식생활도 이런 여러 가지 필수 지방산이 안압을 또 떨어뜨릴 수가 있고 카테킨 이런 빌데리 이런 것들이 시신경도 보호해주고 혈류 개선도 되어준다고 되어 있지만 녹내장 학회에서는 명확히 입증된 건 없어요. 그래서 몸에 좋은 것은 다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음식들이기 때문에 몸에 좋은 것은 눈에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상식선에서 식생활도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녹내장 학회에서는 어떻게 지내시는지 좋은지 이렇게 그림으로 다 알려드리고 있는데 보시면 시신경도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녹내장에만 좋은 음식, 녹내장에만 좋은 생활습관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 금연, 절주, 균형 잡힌 영양소 이런 것들 다 몸에 좋은 것, 상식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정하고 적절한 안압 관리, 그러니까 안약을 잘 넣는 것, 그리고 병원에 이제 정기적으로 오셔서 체크하시는 것,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이 두 가지를 잘 하시는 분에 한해서 이런 습관까지 잘 지켜주시면 금상첨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이제 녹내장이다라고 말씀드리면 그럼 제 눈은 언제 실명이 되나요? 실명될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우리가 녹내장으로 실명되는 경우는 진행이 굉장히 빠른 녹내장이거나 너무 늦게 발견해서 오셨을 당시부터 너무 시야가 많이 좁아져 있거나 아니면 내가 진단을 좀 빨리 했어도 치료를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좀 방치하시거나 약도 제대로 안 넣고 하셨을 경우에 이제 실명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최근에는 이제 안약도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고 그리고 웬만하면 환자분들이 잘 관리가 되기 때문에 너무 실명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녹내장 환자분들께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상태를 너무 부정하려거나 하지 마시고 좀 객관적으로 내 상태가 초기인지 중기인지 말기인지 이런 것들 정확히 파악하고 알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두려움이 생기는 건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녹내장 상태를 잘 알게 되면 이제 두려움이 없어질 거고 그리고 치료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런 식생활이나 이런 거에 너무 기대거나 하실 필요 없이 우리가 입증된 그러니까 안약 치료에 더 집중해서 열심히 치료를 받으시고 그리고 또 이제 병원 오실 때마다 안압 하나하나에 엄청 예민하신 분들도 계신데 그런 작은 검사 결과에 너무 일일이 하지 마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장기전이고 평생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하나하나 작은 것에 매달리시면 더 생활이 힘들어지실 것 같아서 어쨌든 그런 집착을 버리시는 것 이렇게 총 3가지 마음을 가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껏 말씀드렸던 것들을 이제 다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녹내장은 높은 안압으로 시신경이 약화되어 시야가 개선되는 병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높은 안압은 수치상으로 높은 게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치료 목표는 진행을 억제하는 것,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목적이다. 그리고 치료 방법에는 안압 하방이 유일하게 입증되어 있다. 이 안압 하방을 시키는 방법이 이제 다양하게 3가지가 있는데 안약, 레이저, 수술이 있는데 가장 많이들 하고 있고 효과가 좋은 것이 안약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치료 결과는 너무 환자분들마다 종류에 따라, 정도에 따라 환자분들이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따라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뭐 평균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환자분의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설명을 듣고 마무리 관리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주치의와 항상 상담을 해서 이제 관리를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